도심권 소액 투자 지금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소액이지만 확실한 행복 투자 소확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소액으로 좀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소확행 투자법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져서 이렇게 오는 이제 강의인데요. 자, 이제 도심권에 지금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일단은 주제가 노후도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노후도를 보고. 자, 우리가 노후도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노후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이 서울 도심권의 시장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예, 2012년도부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을 이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주는 이런 그 뉴타운 출고 전략을 뉴타운 출고 전략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자, 근데 이제 뉴타운 출고 전략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서울이나 이제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에서 이제 개발을 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아파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새 아파트가. 예,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정비구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에 거의 과반 이상이 지금 해제가 된 거거든요. 과반 이상이. 자, 과반 이상이 해제가 됐다라는 거는 정비구역에 대한,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제가 이제 2012년도 전에 그 아파트 연간 공급량이랑 2012년 이후부터 아파트 공급량을 살펴보니까 연간 한 8,000세대 이상이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혹시 뭐 안 보셨던 분들은요, 바로 전 강의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뉴타운이나 이런 그 재개발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이제 정비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는 현장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거죠.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을 해줬다가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는데 이런 소규모 정비 방식도 안 되고, 그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슬럼화만 되는 거 아니에요? 슬럼화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슬럼화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오르려면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이 상향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향 필터링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역시나 또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뭐 정책 기조, 뭐 양도소득세 강화라든가 세제적인 강화라든가 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지금 물건이 지금 말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와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추진했던 이런 뉴타운 추구 전략이라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급이 불일치를 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쌓여서 최근에 이런 급등장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최근에 이제 이런 급등장까지 나왔던 이제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장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바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뉴타운 추구 전략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지만 이 정책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정책이 개선이 되겠죠. 그럼 개선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되면 다시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그러니까 프라핏을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데를 지금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또 이제 그런 지역을 또 찾아서 또 투자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지역들을 보면, 자, 이 투자 지역들을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런 지역들이죠. 뉴타운 해제 지역. 예.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뉴타운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이 최근에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중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가 뉴타운에 대한 지금 사업성이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성이 지금 크게 지금 개선이 된 거잖아요. 왜 사업성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됐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그 전보다 지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예전에 뉴타운이 해제됐던 지역,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뉴타운이 해제됐던 지역들도 지금 다시 지금 이제 구역을 지금 지정받아서 다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서울 도심권에 지금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노후도 여건이 대신에 또 맞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노후도 여건이. 노후도가 맞는 지역이 다시 한번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다음 장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노후됐다고 해서 또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 이런 상담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노후도가 너무 높아서 나는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근데 개발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에는 일단은 이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에 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지 알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개발이 안 되냐면 그런 지역들 자체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업성이 낮아요?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강남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제가 지역을 좀 거론하기 좀 그렇고요.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지역에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재건축을 하는데 강남에서 재건축하는 비용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업비라던가 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 비용은 사업비는 같잖아요. 사업비는 동일하죠. 사업비는 동일한데 강남 같은 지역은 분양가가 높잖아요. 분양가가 높으니까 이런 지역은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낮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노후됐다고 해서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조합원들이 많이 남아야겠죠. 자, 인근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들이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노후도 요건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다 한번 열어드릴게요. 4가지 요건입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노후도라고 해요. 예.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전체 그러니까 비례로 따져봤을 때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소필지 비율이 있어요. 이 가소필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도. 제가 만약에 대지를 한 20평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잖아요. 그럼 노후되면 제가 다시 신축을 해야겠죠. 자, 신축을 하는데 대지 지분이 한 20평 정도면, 자, 이런 거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평에 바닥 면적은 60%니까 건폐율이 12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 주택가는 또 주택들이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인접 대지에서 또 1m 정도를 뛰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게 뭐 8, 9평 될까 말까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대지 지분이 좀 작은 필지들은 신축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신축된 바닥 면적이 좁아서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작은 필지는 가소필지라고 합니다. 이 기준 자체가 90제곱미터로 보시면 돼요. 90제곱미터. 평수로는 27평 정도 이하는 가소필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소필지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들. 그러니까 가소필지가 많을수록 그 지역은 노후됐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접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접도율 같은 경우에는 그 4m 이상 되는 도로에, 그러니까 기준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이 접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접도율 자체는 비율이 낮을수록 그 지역의 도로가 다 좁은 이런 도로가 많겠죠. 그래서 접도율은 40% 이하, 이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수 밀도가 있어요. 호수 밀도가 있는데 이 호수 밀도 같은 경우는 1헥타르당, 1헥타르가 그냥 만제곱미터예요. 평수로는 3,000평, 약 3,000평 정도의 60호 이상. 예, 요게 이제 요 네 가지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노후도는요, 필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도심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이제 개발될 지역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차익을 많이 보시려면요, 노후도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노후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노후주택을 판단하는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나 아니면 불량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준이 있는데 이 서울시 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 조례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떤 이 대상 지역에 공동주택일 경우에 뭐 아파트라던가 이런 뭐 다세대라던가 이런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은 일단 30년이 넘어야 노후주택으로 봐요. 노후주택으로 봐냅니다. 근데 그 이외의 구조 있죠. 뭐 벽돌조라든가 이런 조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공동주택은 20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철근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도 노후도가 더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0년이 넘으면 그냥 노후주택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또 연도에 따라서 또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있죠. 예를 들어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는 역시나 30년이에요. 역시나 30년인데 그 이외에 단독이라던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노후도를 책정할 때 20년이 넘으면 그냥 노후주택으로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일반 주택가, 노후된 지역들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는 거의 없죠. 예, 있어봤자 이제 연립이라던가 이제 다세대 같은 게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진 뭐 다중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예, 단독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지역들은 20년이 넘어가면 노후주택으로 그냥 봐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네 가지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서울 도심권의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재개발과 같은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필요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 내가 미리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투자자가 아직 보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선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액이지만 확실하게 행복 투자할 수 있는 소확행 이런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노후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내용이 좋았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3종 세트. 뭐예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기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제 강의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3종 세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